어머니, 치매 초기라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법정에서 흘러나온 녹음. 도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두려던 그 계획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혹시 나가겠다고 하시거나 누구한테 연락하겠다고 하셔도 막아주세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돌봄은 묻지 않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을 때 도경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떠난 딸이 미리 깔아둔 놀라운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들은 몰랐어요. 68세 김순옥 할머니가 어떻게 악질 사기꾼을 물리쳤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올해 68살.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분식집 문을 며칠 닫고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봄이 한창인 지금 유채꽃밭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여행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앞에서 최도경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일하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하시는데 며칠 전 우연히 제주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때 도경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쓸쓸하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딸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던 거예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터미널 광장에서 도경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큰 가방을 끌고 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라 가방이 작아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도경 씨가 가까이 오면서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가방이 상당히 무거운 모양이었거든요. 뭘 그리 많이 챙기셨어요? 아,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요. 하하. 웃음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봄 축제 시즌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표를 끊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어머니, 물 좀 사올게요. 뭐 드실 거 있으세요? 도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그분이 가방을 제 옆에 두고 매점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젊은 여자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걸 보니 항만 보안요원 같았어요. 혹시 김순옥 고객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잠깐만요. 그분이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당황스러웠죠.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서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5번 출구로 오세요. 민서. 제 딸 이름이었어요. 20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도경 씨가 물을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웃고 있긴 한데 왠지 그 미소가 딱딱해 보였거든요.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도경 씨가 왜 갑자기 저와 여행을 가자고 했을까? 그 무거운 가방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이 쪽지는 또 뭘까?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도경 씨가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도경 씨의 눈빛도, 상황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걸음을 재촉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5번 출구를 찾아갔어요. 터미널 안은 정말 복잡했어요.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도경 씨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보이지 않았어요. 5번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봄바람이 터미널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제 스카프를 펄럭이게 했어요. 그 바람에 실려온 건지 갑자기 마음 한쪽이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지금은 멈춰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민서가 정말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주행배는 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5번 출구가 저 앞에 보였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도경 씨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5번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유라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쪽지를 주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유라가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켜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화면에 떠오른 건 어떤 웹사이트였어요. 햇살요양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입소자 이름 김순옥 주민등록번호 5704 이사회 이 보호자 최도경 입소 유형 단기 체험 입소 7일 장기 전환 검토 예약 일자 오늘 날짜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경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단기 체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 전환 검토라는 문구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경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미리 예약해둔 거예요. 머리가 띵했어요. 도경 씨가 저를 요양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분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경 씨는 좋은 분이거든요. 어머님,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라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더니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민서의 사진이 있었어요. 교사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젊은 유라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민서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만 보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민서와 관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민서가 당신을 아나요?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유라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이메일 화면이 나왔어요. 보낸 사람이 민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민서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메일 내용은 이랬어요. 유라야,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미안해. 혹시 우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어머니가 항만을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꼭 지켜봐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말려줘. 내가 직접 지킬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서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죽기 전까지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라가 메신저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민서와 유라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민서, 유라야. 어머니 주변에 최도경이라는 사람 있어. 유라 누구세요? 민서 카페 사장인데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유라 왜요? 민서 어머니가 혼자 사시잖아. 분식집도 있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유라,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서 아니야. 느낌이 이상해.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잘 지켜봐줘. 마지막 메시지 날짜가 민서가 사고 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정말로 민서가 도경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유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게 떠올랐어요. 이건 도경 씨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며칠 전에 요양원 예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정말로 도경 씨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하자고 했을까요? 아마 어머님을 멀리 데려가서 연락을 끊으려는 게 아닐까요?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계획이었다면 저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경 씨가 그럴 리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도경 씨가 제게 부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도장 주머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줬어요. 하루 만에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도장을 찍은 서류가 혹시 요양원 관련 서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에 도장을 찍힌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는 본인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도경 씨를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아직도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제주행배는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유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여기는 CCTV가 많아서 도경 씨가 어머님을 찾기 쉬워요.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포근한 봄 여행이 이런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서가 미리 걱정해서 유라에게 부탁해두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왜 도경 씨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님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도경 씨가 저에게 유난히 친절했던 것도, 갑자기 여행을 제안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바람이 5번 출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해야 할 봄바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유라 말대로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유라가 택시를 잡았어요. 항만을 벗어나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도경 씨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택시기사님이 운전에 집중하고 계시는 동안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터미널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줄지어 선 골목길이었어요. 유라가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좁지만 안전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작은 원룸이었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요. 앉으세요.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유라가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찬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주전자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노쇠로 만든 것 같은데 녹이 많이 슬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서 선생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민서가 유라에게 뭔가를 맡겼다니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가져오셨어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유라가 주전자를 식탁 위에 놓고 바닥을 살펴보더니 작은 나사를 발견했어요. 그걸 손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뭔가 숨기려고요. 나사가 풀리면서 주전자 바닥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얇은 봉투와 USB, 그리고 작은 열쇠가 나왔어요. 봉투에는 민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걸 열어봐. 꼭 필요할 거야. 손이 떨렸어요. 민서가 정말로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뒀던 거예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USB부터 확인해 볼까요? 유라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음성 파일과 문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음성 파일부터 들어보세요. 클릭하는 순간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요. 엄마, 최도경이라는 사람 조심해. 내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엄마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보험금이랑 집 서류를 자꾸 물어보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도경 씨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절대 어디 가지 마. 그 사람이 뭘 시키든 거절해. 그리고 유라 언니가 도와줄 거야. 언니, 말 잘 들어. 민서가 유라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엄마, 내가 직접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주전자를 꼭 붙잡고 흐느꼈어요. 민서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죽기 전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선생님이 정말 똑똑하셨어요. 미리 이런 걸 다 준비해 두시다니. 유라가 부엌에서 유자차를 타서 가져왔어요. 달달한 향기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다른 파일들도 보세요. USB 안에는 도경 씨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의 과거 이력, 다른 사람들을 속인 기록,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네요.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도경 씨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어머님도 그 대상 중 하나였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왜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는 뭘까요? 작은 열쇠를 들여다보니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124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거처 열쇠예요. 안전한 거처요? 네. 선생님이 미리 임대해 두신 곳이 있어요. 어머님이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도록요. 민서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뒀구나. 딸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곳은 어디에 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거든요. 유자차를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도경 씨가 찾아올 거예요. 터미널에서 사라진 저를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어머님, 일단 그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도경 씨가 어머님을 찾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제 가게는 어떻게 하죠? 잠깐 문 닫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게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단단한 게 생기는 걸 느꼈어요. 민서가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뒀으니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야,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 부탁이니까요. 유라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민서가 좋은 제자를 두었구나 싶었어요. 그럼 지금 그곳으로 갈까요? 네.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전자와 USB, 열쇠를 챙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도경 씨의 계획을 막고 제 안전을 지켜야 했어요. 민서가 깔아둔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유라가 USB 폴더를 하나씩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법 대응, 재산, 요양이라는 제목의 폴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서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재산 폴더부터 볼게요. 클릭하자마자 여러 개의 사진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경 씨가 어떤 중년 남성과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햇사료양원 박 원장이에요. 선생님이 몰래 찍으신 거예요. 사진 속 도경 씨는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음 사진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는 도경 씨가 노트북을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전자서명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뭐죠? 어머님 인감을 전자서명으로 위조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경 씨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서류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도장 주머니를 빌려갔던 거였군요. 법 대응 폴더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초안이라는 파일이었어요. 성년후견이 뭐예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악용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죠.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후견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후견일란에는 도경 씨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 사유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김순욱 68세은 최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혼자 거주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금전관리 능력 부족으로 사기 피해 우려가 있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직 정신이 말끔하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치매 환자인 것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이런 서류로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집도 팔 수 있고 통장도 관리할 수 있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경 씨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요양 폴더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폴더를 열자 요양원 관련 자료들이 나왔어요. 입소 계약서, 비용 안내서, 그리고 도경 씨가 요양원 직원들과 나눈 대화 녹음까지 있었어요. 녹음을 재생해 보니 도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라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혹시 나가겠다고 하시거나 누구한테
연락하겠다고 하셔도 막아주세요. 요양원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걱정 마세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 입소 시 월 150만 원이고 보증금 500만 원 별도예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입소 절차 밟겠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도경 씨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거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둬두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오빠, 지금 올 수 있어요? 민서 선생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잠깐 후에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라가 문을 열자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태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권익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에 사회복지사였고요. 태석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말끔하게 정리된 파일처를 꺼내더라고요. 민서 선생님이 미리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혹시 어머님께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요. 민서가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태석 씨가 파일을 펼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머님 계좌를 동결하는 거예요. 도경 씨가 임의로 돈을 빼갈 수 없게 하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가능해요. 이미 증거도 충분하고요.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 줬어요. 인감을 재등록하셔야 해요. 도경 씨가 위조한 인감은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인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도경 씨가 찍은 서류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무효가 돼요. 위조된 인감으로 찍은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을 말할 때 태석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성년후견 신청을 막아야 해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도경 씨의 후견인 신청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의사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되고요.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이었다는 거려. 태석 씨,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민서 선생님이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두셨거든요. 태석 씨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고발장이에요. 도경 씨를 사기와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도경 씨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도경 씨가 계속 계획을 진행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망설이면 도경 씨의 계획이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태석 씨가 펜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셔야 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글자씩 신중하게 제 이름을 썼어요. 내가 싸워야겠죠. 네. 하지만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태석 씨의 말이 든든했어요. 민서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미리 연결해뒀구나 싶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도경 씨와의 싸움이 말이에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민서가 깔아둔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민서가 준비해둔 안전한 거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2층 끝방이라서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태석 씨와 유라가 번갈아 가며 지켜봐 주고 있었죠.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리듬감 있게 3번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김순옥, 어머님 안전 확인차 왔습니다. 도어비로 내다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신분증 같은 걸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옷차림이 너무 말끔했거든요. 재빨리 태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씨,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통화 연결 상태로 두시고 대화 내용 전부 녹음하세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문 너머로 말했어요. 신분증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증부터 확인하겠어요. 도어비로 다시 보니 남자가 신분증을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흐릿하고 사진도 선명하지 않았어요. 진짜 경찰 신분증과는 달랐거든요. 어머님, 최도경 씨가 걱정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안전 확인만 하면 금방 갈게요. 도경 씨 이름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정말 가짜 경찰이었던 거예요. 저는 안전해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문은 절대 열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요? 전 여기 제 의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문 열어주세요. 한참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남자들은 계속 문을 열라고 했고,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녹음은 쭉 계속되고 있었고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문 안 열면 강제로 열 수도 있어요. 그때 태석 씨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렸어요. 어머님, 진짜 경찰이라고 말하세요. 진짜면 영장을 가져와야 한다고요. 진짜 경찰이시라면 영장 가져와서 다시 오세요.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귀찮게. 그냥 가자. 다른 방법 써야겠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자 2명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진짜 가짜 경찰이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경 씨가 이런 방법까지 쓰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태석 씨, 갔어요. 훌륭하게 대처하셨어요. 녹음 파일 저에게 보내주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녹음 파일을 보내고 나서 잠깐 안심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김순옥 고객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제 평생 저축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다시 태석 씨에게 전화했어요. 태석 씨, 큰일 났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아, 계좌 동결이 늦었나 보네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오히려 좋은 증거예요. 좋은 증거요? 네. 도경 씨가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바로 고소장에 추가하겠어요. 태석 씨 말이 맞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1시간 후에 유라가 왔어요. 손에는 작은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도 민서 선생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통장을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민서가 언제 이런 걸 만들어뒀지? 선생님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두셨대요. 어머님이 위험할 때 쓰시라고요. 딸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뒀구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시장의 상인들이었어요. 김밥집 사장님,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순옥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가게 문 닫고 연락도 안 되고. 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뭔 일인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유라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상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분노했어요. 아이고,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언니 혼자 사는 거 알고 그런 짓을 하다니. 언니, 걱정 마. 우리가 돕는다. 김밥집 사장님이 도시락을 가져왔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과일을, 생선 가게 아저씨는 반찬을 챙겨왔어요. 언니, 돈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줄게. 그래. 시장 상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따뜻한 마음들이 무서웠던 하루를 조금이나마 달래줬어요. 이튿날 태석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권익단체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자원해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서가 연결해준 사람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려는 모든 분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법정 출입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봄볕이 법원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석 씨와 유라, 그리고 권익단체에서 나온 이정민 변호사님이 함께였어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해요. 이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노인 권익 보호 사건을 20년 넘게 다뤄오신 전문가였죠.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좁았어요.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고 양쪽으로 변호사석과 당사자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경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여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굳은 얼굴이었거든요. 옆에는 양복을 잘 차려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님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년후견 개시 신청 사건 및 사기, 문서 위조, 고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겠습니다. 도경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청인 최도경은 순수하게 김순옥 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후견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순옥 씨는 최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직 정신이 말끔했거든요. 특히 갑작스럽게 실종되어 가족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도망친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이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일어나셨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 김순옥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정신과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요.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모든 면에서 정상이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신청인 최도경이 피신청인을 보호 목적이 아닌 재산 취득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인감 위조 감정서였어요. 이는 최도경이 김순옥 씨의 인감을 위조하여 각종 서류에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감정서입니다. 도경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두 번째는 요양원 사전 계약서였어요. 최도경은 김순옥 씨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요양원 입소 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왜 미리 요양원을 예약해 두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는 민서가 모아둔 사진 증거들이었어요. 이는 최도경이 요양원 관계자와 만나 김순옥 씨의 입소를 논의하는 사진입니다. 또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을 위조하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올 차례였어요.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딸 민서 씨가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최도경이라는 사람 조심해. 엄마, 보험금이랑 집 서류를 자꾸 물어봐. 엄마 혼자서는 절대 어디 가지 마.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았을 거예요. 도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해당 녹음은 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바로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왜 최도경은 김순옥 씨 몰래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까? 보호 목적이라면 왜 본인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겁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띄워졌어요. 3천만 원이 인출된 시점과 가짜 경찰이 찾아온 시점이 거의 같았어요. 또한 최도경은 가짜 경찰을 보내 김순옥 씨를 협박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가짜 경찰과의 대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도경 씨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제 반대신문 시간이었어요. 도경 측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김순옥 씨, 최도경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왜 처음에는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까? 속은 거였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도망쳤습니까? 의심스러우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돌봄은 묻지 않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판사님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제 말이 사람들 마음에 닿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도경 씨가 저를 위한다면서 왜 제 동의 없이 모든 걸 결정했을까요? 유영원도, 쿠견인도, 계좌 인출도 모두 저 몰래 했잖아요. 도경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진 표정이었죠. 진짜 저를 걱정했다면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말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날아왔어요. 그럼 혼자 살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감수할 문제예요. 누군가 저 대신 정해줄 일이 아니거든요. 도경 측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김순옥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제 집에서 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본 사건은 단순한 후견인 신청이 아니라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므로 다음 주에 재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도경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이 보였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유라와 태석 씨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경 씨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오늘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서가 남긴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경 씨의 계획에 말이에요. 일주일 후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이 변호사님이 추가로 준비한 증거들이 더 있었거든요. 판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도경 씨는 지난주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추가 심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신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 김순옥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 최도경의 신청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사기 및 문서 위조, 고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피고 최도경은 피해자 김순옥 씨를 기망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인감을 위조하고 무단으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또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협박을 가했으며 요양원 입소를 통해 피해자를 격리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도경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피고 최도경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문서위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불법 취득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3년을 부과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김순옥 씨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워주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훌륭하게 싸우셨어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용기 덕분이에요. 유라와 태석 씨도 기뻐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법원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경 씨가 제게 다가온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태석 씨가 즉시 제 앞에 섰어요. 도경 씨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어요.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 옛날에는 정말 고마웠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을 거고요. 도경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친절했던 시간까지 지우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도경 씨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아마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법원에서 나와 유라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민서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주전자 안에서 나온 USB와 서류들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민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럴 생각이에요. 분식집도 다시 여시고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민서가 정말 이것만 준비해뒀을까? 더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유라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아, 이것도 선생님이 맡기신 거예요. 화분 안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작은 묘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채, 묘목이래요. 선생님이 어머님이 안전해지면 드리라고 하셨어요. 화분 밑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민서의 글씨였어요. 엄마, 내년 봄에는 노란 꽃이 필 거예요. 제주도에서 보려던 그 유채꽃처럼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서가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꽃을 키워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요. 화분을 안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민서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 또 다른 메시지도 남기셨어요. 유라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민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이겨내시면 그때는 정말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누구도 어머니의 삶을 함부로 정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신 거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분식집부터 다시 열어야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석 씨한테 부탁해 볼까 해요. 저도 권익단체 일을 도울 수 있는지요. 정말요? 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채 화분을 들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서가 깔아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문을 가방에 접어넣으면서 속으로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고마워. 덕분에 엄마가 이길 수 있었어. 이제는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희망적인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거든요. 내년 봄이 되면 이 유채 묘목에서 노란 꽃이 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밭을 구경해 봐야겠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1년이 흘렀어요. 다시 봄이 돌아왔어요. 제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간판이 걸려 있어요. 바다책방연구소라고 적힌 파란색 간판이었어요. 크고 또렷한 글자로 써져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 분식집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큰 글자로 된 책들이 서가에 가득하고 돋보기와 필기구들이 각 테이블마다 놓여 있어요. 푹신한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한쪽 벽에는 어르신 권익 상담소라는 작은 간판도 걸려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글 공부 시간이에요. 글자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천천히 배우세요. 유라가 선생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교사였던 민서의 경험을 물려받아서인지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박말자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 성함을 써볼까요? 내가 정말 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75살의 박말자 어르신이 연필을 꼭 쥐고 한 획씩 그어나가세요.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사셨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당신 이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박, 말, 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획을 그으시더니 환하게 웃으세요. 내 이름, 내가 썼어요. 그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덩달아 뭉클해졌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태석 씨가 와서 무료 상담을 해주세요. 사기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 가족 문제로 고민인 분들, 각종 권익 침해를 당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석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안심시켜 드려요. 저도 옆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모두 함께 봄 축제에 가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가지 못했던 그 축제 말이에요. 어머님들, 준비 다 되셨어요? 유라가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르신 5분과 태석 씨, 유라. 그리고 저까지 총 8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작년에 못 간 아쉬움을 오늘 풀어야지. 버스를 타고 강변 축제장에 도착했어요. 작년과 똑같이 노란 유채꽃이 온 들판을 뒤덮고 있었어요. 강바람을 타고 꽃물결이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쁘다. 박말자 어르신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유채꽃밭이라서 더 신기해하셨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꽃밭을 바라봤어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이런 평화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민서야, 약속 지켰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서가 남긴 유채 묘목은 정말로 노란 꽃을 피웠어요.
지금 책방 창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유라가 제 옆에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제 어떤 꿈 꾸세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긴 했어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엮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요?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요. 박말자 어르신이 처음 글자를 배우신 이야기,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들, 그런 걸 작은 책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유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선생님이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태석 씨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출판 쪽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서 유채꽃 향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달콤하고 희망적인 향기였어요. 어머님, 1년 전 이맘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무서웠죠. 하지만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도경 씨 일을 겪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 제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끝나지 않은 봄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란 꽃밭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어르신들이 꽃밭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다가 가까이 있나 봐요. 잔잔하고 평온한 소리였어요. 집에 가면 또 뭘 하실 거예요? 박말자 어르신께 편지 쓰는 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고향에 계신 동생분께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꽃밭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말자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에 새로운 봄이 왔다. 저도 그랬어요. 끝날 것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정말로 새로운 봄이 온 거예요. 혼자가 아닌 봄, 함께하는 봄이요. 내일도 책방을 열고 어르신들과 함께 글자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작은 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민서가 남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어요. 끝나지 않은 봄처럼 계속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